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저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태아그룹 박만성 회장의 성북동 대저택 다이닝룸은 언제나처럼 계절과 상관없이 서늘한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음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가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다. 강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조제된 약품처럼 평온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유독 더 무거웠다. 시아버지인 박만성 회장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힐끗거렸고, 시어머니 윤미숙 여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차가운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였다. 남편 박진호는 그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듯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더구나.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줄 시장도 이제야 알아차리는 모양이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에 대한 명백한 폄하였다. 강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하여 코스닥 시장의 기리나로 키워낸 회사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그는 언제나 못마땅해 했다. 시장의 평가는 늘 변동성이 큰 법입니다, 아버님. 저희는 단기적인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함에 박 회장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며느리가 거슬렸다.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였다. 그것이 박 회장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느껴졌다. 윤미숙 여사가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도 여자의 본분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서연이 네가 회사 일에만 너무 매달리니 진우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니? 안살림과 남편 내조에 더 신경을 써야 태아그룹의 며느리라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녀의 말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내용은 서슬 퍼런 칼날이었다. 서연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그저 박진우의 아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대화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유난히 썼다. 남편인 진우는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접시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무력함과 비겁함이 서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부부의 침실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마지막 통첩이었음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얀 봉투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죠?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버님의 뜻이야. 그리고 나도 동의했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확고해 보였다. 그는 이미 부모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후였다.
서연은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위자료 액수는 그녀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모욕적일 정도로 적었다. 그보다 더 그녀를 격분시킨 것은 이혼 사유였다. 성격 차이 및 태아그룹 며느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불이행. 그것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모멸과 부당한 대우를 오롯이 그녀의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문구였다. 그들의 오만함이 종이 위에서조차 역겹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품위 유지 의무 불이행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당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은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이었고, 그렇다면 그녀 또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우리 가풍이랑 당신이 맞지 않았던 거야. 당신은 너무 독립적이고 강했어. 어머니는 좀 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셨고, 진우는 변명처럼 늘어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정체성이었던 독립성과 강인함이 이혼의 사유가 되어 돌아왔다.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잔인한 현실인가. 서연은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요구가 아니다. 이것은 태아그룹의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들은 진우를 다른 유력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시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없는 이혼이 필요했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 서류에 순순히 도장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오며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이끌어온 냉철한 CEO 강서연만이 존재했다. 이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태아그룹과 나 강서연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님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걸 곧 깨닫게 되실 거고요.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 씨,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아버지 화나시면 당신이나 당신 회사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냥 좋게 끝내자. 진우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서연은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그녀의 회사를 위협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연구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을 터였다. 저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꿈이자 인생 그 자체였다. 결코 저들에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다. 나가요. 변호사를 통해 내 입장을 전달하겠어요.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조용히 침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혼자 남은 서연은
그제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가장 나약한 자들의 무기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를 가로막은 태아그룹이라는 현실 앞에서 강서연은 이제 막 기나긴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고 명료한 지시가 이어졌다. 최민혁 법무팀장, 내일 아침 7시까지 제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내에서 기업 분쟁 소송 승률이 가장 높은 변호사 리스트, 지금 당장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전화기 너머 비서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박만성 회장은 그녀를 얕보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아그룹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준비가 된 여왕이었다.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정의는 결국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의 편에 설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특위도 전 강서연은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CEO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면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까지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슬픔이나 분노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태아그룹이 던진 이혼 합의서라는 전쟁 선포를 어떻게 받아칠지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아침 7시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혁 법무팀장이 들어섰다. 그는 서연이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태도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의 호출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떤 동요도 내비치지 않은 채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하고는 어젯밤 받았던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최 팀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이내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닌 상황에 대한 법률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혼 사유가 상당히 악의적입니다. 대표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이혼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닐 겁니다. 태아그룹이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흔들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이미 개인적인 감정의 단계를 넘어섰다. 최 팀장님,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태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해요. 언론, 정치, 금융. 그들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테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전담팀을 꾸리고 국내 최고의 이혼 및 기업 분쟁 전문 로펌과 접촉하겠습니다. 최민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신속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서연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유능한 아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차가운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세부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아그룹의 공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날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한 인터넷 연예 매체를 시작으로 증권가 찌라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익명의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명 바이오 기업 여성 CEO 캐시, 문란한 사생활과 경영 능력 논란 재벌계에서 파경 위기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문장들로 가득했다. 서연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남자 투자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 신약 개발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심지어는 태아그룹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도덕성과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고가 되자 태아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유력 경제지가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성장 신화 거품이었나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을 빌미 삼아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기사의 논조는 객관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분 단위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는 마치 피를 흘리며 추락하는 새처럼 보였다. 회사에는 기자들과 주주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내부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온하던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버렸다. 대표님, 지금 회사 주가가 15% 넘게 빠졌습니다.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파란색 숫자들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꽉 쥔 주먹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만성 회장의 방식은 생각보다 더 저열하고 폭력적이었다. 한편 태아그룹 회장실에서 박만성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에 떠있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가 그래프와 강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옆에는 아들 박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진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저 계집은 분수를 모르는 아이야. 감히 내 아들의 아내라는 자리에 앉아 제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저렇게 짓밟아주면 제 발로 기어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도 필요 없다며 애걸하게 될 게다. 박 회장은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에게 강서연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 씨 회사가... 저건 서연 씨의 전부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미미한 죄책감이 묻어났다. 박 회장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쯧쯧쯧, 아직도 전기 남았느냐. 사내 대장부가 계집 하나 때문에 대업을 그르쳐서야 쓰겠나. 정신 차려라. 너는 태하의 후계자다. 너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정략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긴급 임원 회의실. 침묵 속에서 무거운 공기가 임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회의를 주재하는 강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들로 모두 심려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외부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비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런 식의 흠집내기는 오히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가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각 팀에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최민혁 팀장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즉각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해 주십시오. 증거를 수집하고 배후를 추적해야 합니다. 홍보팀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고 전 직원에게 CEO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내부 동요를 막아주십시오. IR팀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현재 상황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구체적이었다. 혼란에 빠져있던 임원들은 그녀의 단호하고 침착한 리더십에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강한 척했지만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언론의 공격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주간은 시간 외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으며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단기간에 회사를 재정적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 그녀를 고립시키고 결국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것. 최허연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태아그룹의 로고를 노려보았다. 호랑이가 그려진 저 오만한 상징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져 왔을까. 그녀는 결코 희생자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선 싸움이었다. 부패한 거대 권력에 맞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 강서연의 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아그룹이 일으킨 언론의 폭풍은 며칠 동안 걷히지 않았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맴돌았고 강서연의 이름은 온갖 추문과 억측의 중심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회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강서연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직원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회사 내부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이제는 반격의 칼을 갈아야 할 시간이었다. 최민혁 팀장이 추천한 여러 로펌의 리스트를 검토하던 서연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변무법인 정의정리, 대표 변호사 백승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백승철 변호사는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자리를 보장받은 엘리트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 오직 힘있는 자들의 불의에 맞서는 소송만을 전담하는 자신만의 법무법인을 차렸다. 그의 승소율은 경이로웠고 그가 상대했던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가 필요했다. 약속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장소는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북카페의 룸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날카로운 인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백승철 변호사는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 번뜩이고 있었다. 강서연 대표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보다 훨씬 강단 있어 보이시는군요. 백승철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답했다. 백승철 변호사님,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백승철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서연은 그동안 정리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태아그룹의 이혼 요구부터 언론 공격의 패턴 분석, 그리고 그로 인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피해 상황까지.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 동요 없이 철저히 사실에 기반했다. 마치 기업 인수합병 전략을 브리핑하는 CEO처럼 그녀는 자신의 이혼 소송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 분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백승철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의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의 질문은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떠보는 시험대와 같았다. 아닙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의 구현입니다. 박만성 회장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태아그룹이라는 성역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백승철은 잠시 서연을 응시하다가 이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강 대표님은 저에게 싸움의 판을 짜자고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 싸움이라면 저도 구미가 당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변호인과 의뢰인입니다. 함께 이 지옥 같은 싸움을 시작해보죠. 백승철이라는 가장 강력한 창을 얻은 서연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최민혁 팀장과 백승철 변호사와 함께 극비리의 특별 대응팀, 일명 TFJ 타스크포스 포 저스티스를 조직했다. 사무실은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강남의 한 오피스텔의 위장으로 마련했다. 그곳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백승철 변호사가 직접 선별한 회계법인의 포렌식 회계 전문가, 국정원 출신의 디지털 보안 전문가, 그리고 태아그룹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직 기자가 팀에 합류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동지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팀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고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TFJ의 첫 회의 날 서연은 작은 사무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 섰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의 심판대 위에 태아그룹을 세우기 위해 뭉친 비밀 결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입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화이트보드에는 태아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들의 관계도가 빼곡하게 그려졌다. 포렌식 회계 전문가는 태아그룹의 재무제표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몇 가지를 발견했고 디지털 보안 전문가는 서연에 대한 악성 기사를 처음 유포한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전직 기자는 박만성 회장의 숨겨진 약점과 내부의 잠재적인 제보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한편 서연은 여론전을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 무작정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이었다. 그녀는 판을 바꿔야 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가장 신뢰받는 독립 언론사의 한 탐사 전문 기자에게만 단독 인터뷰를 허락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나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창업 스토리와 신약 개발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유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울림이 있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그녀를 더 이상 재벌가의 스캔들에 휩싸인 며느리가 아니라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꿈을 지키려는 혁신적인 CEO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도적인 침묵과 품격 있는 대응은 박만성 회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그는 더 강력한 2차 공격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움직일수록 어둠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TFJ의 그물망에 더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강남의 오피스텔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커피를 건넸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이제는 든든한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녀는 이미 저 너머에서 밝아오고 있는 희미한 여명을 보고 있었다. 이제 막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강남의 비밀 오피스텔 TFJ의 작전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얀 화이트보드는 태아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몇 주간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요새와 같았다. 팀원들의 얼굴에 조금씩 지친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렵습니다. 박만성 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한 인물입니다. 포렌식 회계 전문가 김동현 회계사가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는 수십 년치의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모든 숫자는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처음부터 외부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설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분식회계의 예술이라고 할까요? 그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팀원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리더의 불안은 팀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틈새, 즉 급소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시선을 바꿔봅시다.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김 회계사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태아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회사들의 거래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태아물산, 태아건설, 태아서비스. 그룹 내의 일감을 도맡아 처리하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회사들이었다. 그는 수만 건의 거래 데이터 속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법한 작은 균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외침에 모든 팀원들이 그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했다. 태아건설이 다른 계열사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견적서의 자재 비용이 시장가보다 항상 3~5%씩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게 10년 넘게 수백 건이 쌓이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 합법적인 비용 지출처럼 위장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방식. 팀원들의 눈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바통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수진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빼돌려진 자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들의 IP 주소와 서버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 과정은 험난했다. 돈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를 거치며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고 모든 디지털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거나 삭제된 후였다. 하지만 이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하게 얽힌 암호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조세피난처를 빙빙 돌던 돈의 일부가 다시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로 흘러들어온 흔적을 발견했다. 이 갤러리의 실소유주는 최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몇 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더군요. 완벽한 유령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가 최근 고가의 미술품들을 다수 사들였는데 그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태아그룹 박진우 상무의 대학 동창입니다. 이수진의 보고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 박진우의 이름이 처음으로 사건의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최민혁 팀장에게 지시했다. 최 팀장님, 저 갤러리와 박진우 상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주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샅샅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수사를 방해하게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최민혁 팀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갤러리가 사들인 고가의 프랑스 조각품에 대한 수입 신고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의 통관 보증인 서명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박진우의 서명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유령 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진우가 그 비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거나 지인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데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하고 그 떡고물을 받아먹은 공범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이 그토록 서둘러 그녀를 내치려 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너무 강하거나 독립적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눈치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회계장부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이, 그리고 태아그룹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것이다. 이혼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범죄 은닉의 마지막 단계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허무함이 그녀를 덮쳤다.
사랑했던 남편의 나약함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열함과 기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면서도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다. 팀원들은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심정일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실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잘 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태아그룹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박만성 회장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박진우 상무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쥔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성북동 저택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우와 함께 웃고 있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결혼사진을 한 장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남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 속 진우의 얼굴을 차가운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박진우라는 남자는 완벽하게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죄뿐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태아그룹의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아킬레스건을 손에 쥐었지만 TFJ의 작전실에는 신중한 기류가 흘렀다. 박진우 상무와 비자금의 연결고리는 분명 강력한 카드였지만 성급하게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박만성 회장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도같은 인물이었다. 어설픈 공격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고 그들은 핵심 증거만 잃은 채 빈손으로 남게 될 터였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백승철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관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진우 상무는 몸통이 아니라 깃털에 불과합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박만성 회장을 직접 겨냥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특히 정관계 로비와 같은 더 큰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의 분석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법률가인 동시에 매일같이 피말리는 시장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경영자였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에서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시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방어가 공격일 때도 있죠. 우리는 태에게 우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평온을 깨뜨리고 그들 내부에 혼란과 의심을 심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경고 사격을 제안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제안에 술렁였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정체가 발각될 경우 TFJ는 그대로 와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그들은 이미 그녀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결국 백승철 변호사마저 그녀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우리의 정체는 물론이고 비자금의 비자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되 우리의 핵심패는 철저히 숨기는 것. 그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작전 목표는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전직 기자 출신인 정보 분석 전문가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태아전자가 독일의 한 로봇 기술 기업을 비밀리에 인수하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만성 회장이 직접 협상을 주도했는데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파기 위약금과 컨설팅 비용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투자 손실로 위장해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박만성 회장의 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그룹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서연은 즉시 작전을 승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세상에 터뜨리느냐였다. 임무는 다시 디지털 전문가 이수진의 손에 맡겨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보안이 가장 취약한 언론사 서버와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아그룹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독립 언론사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최종 타겟으로 선정했다. 유출 방식은 극도로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그녀는 동유럽의 보안 서버를 여러 단계 거쳐 IP를 세탁하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협상 결렬 과정이 담긴 내부 보고서와 손실액을 증명하는 회계 자료 파일을 익명으로 전송했다. 메일에는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스스로 말하게 할 뿐이었다. 파일이 전송된 지 정확히 24시간 후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태아그룹 독일 기업 인수 실패로 수백억 손실. 박만성 회장 경영 능력 도마 위에 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시장도 함께 공개된 내부 문건의 구체성과 신뢰성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태아그룹 홍보실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번 터진 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증권가에서는 태아그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서연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박만성 회장에게로 날아가고 있었다. 태아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만성 회장은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게 어디서 새어나간 정보인지. 당장 알아내 내부에 쥐새끼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전부 다 잘라버려.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서연을 의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안개 속에 쌓여 있었다. 외부의 해킹인지 내부자의 소행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이 정체 모를 공격은 박 회장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남을 사냥해왔지만 자신이 사냥감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아들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 계집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그 계집이 우리 뒤를 캐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아들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진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강서연에 대한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TFJ의 작전실. 팀원들은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며 조용한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경고 사격을 받은 맹수는 더 난폭해지기 마련입니다. 박만성 회장은 이제 이성을 잃고 더 저돌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실수를 낳게 되죠. 우리는 이제 더 촘촘한 그물을 치고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작전실은 다시금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분노에 찬 박만성 회장은 강서연과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한 더욱 악랄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일수록 그의 발자국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증거가 되어 TFJ의 레이더에 하나씩 포착되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 사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서연의 경고 사격은 맹수의 잠을 깨운 격이 되었다. 굴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만성 회장은 더 이상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힘을 동원해 작은 초식동물인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정면으로 짓밟아 뭉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역은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자금줄이 막혔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대한은행은 갑작스럽게 기존 대출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고 신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대한은행의 최대 주주가 바로 태아그룹의 계열사인 태아생명이었기에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바이오 기업에게 유동성 위기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핵심 연구 시약을 독점 공급하던 스위스의 제약회사가 돌연 납품 중단을 통보해왔다. 그 제약회사는 최근 태아그룹과 대규모 합작 투자 계약을 맺은 곳이었다. 박만성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연구실은 멈춰섰고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박 회장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증권가의 어두운 경로를 통해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이미 언론의 공격으로 취약해진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남아있던 기관 투자자들마저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회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을 버티기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서연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박만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다. TFJ의 작전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서연은 거대한 지도 앞에 서서 적의 공격 루트를 붉은 펜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 방식대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공포에 질려 허둥댈 때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거겠죠.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냥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는 사냥꾼입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한 미끼는 셀레스티아 바이오가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항암치료 기술 코드네임 프로젝트 키메라였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제를 실시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이것은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미래이자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였다. 박만성 회장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죠. 서연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박 회장이 기술 탈취라는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미끼로 던져 상어를 잡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작전은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내부 정보를 빼돌릴 불만 있는 내부자 역할이 필요했다. 서연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을 비밀리에 만나 이 역할을 맡겼다. 그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보내는 등 태아그룹의 감시망에 걸려들 만한 흔적들을 일부러 남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디지털 전문가 이수진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 서버에 교묘한 보안 취약점을 만들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관리자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침입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허니팟이었다. 그녀는 가짜 연구 데이터와 진짜처럼 보이는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서버에 심어두었다. 미끼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며칠 후 태아그룹의 정보팀은 예상대로 셀레스티아 바이오 내부 연구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들은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엄청난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정보는 즉시 태아그룹의 미래전략기획실 실장인 조상무에게 보고되었다. 조상무는 박만성 회장의 최측근이자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회장에게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조상무는 흥분된 목소리로 박만성 회장에게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해 보고했다. 회장님, 강서연이 이런 엄청난 기술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손에 넣는다면 태아그룹은 미래 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박만성 회장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조상무가 보여준 해킹된 이메일과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고는 이내 마음이 움직였다. 강서연의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녀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집어삼켰다. 좋아. 박 회장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흔적은 남기지 마. 기술을 훔친 다음 저 계집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그 기술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다. 세상은 승자의 이야기만 기억하는 법이지.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 밤 TFJ 작전실의 모든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각자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수진의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Alert,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on server, 치메라 DB. 외부의 침입자가 허니팟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다. 침입자는 매우 전문적이었다.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자신의 위치를 숨기며 조심스럽게 방화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서버 안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이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침입자가 데이터를 모두 빼내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그들의 접속 경로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침입자는 모든 데이터를 훔쳐 서버에서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혁 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성공한 건가? 이수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준비해둔 가짜 데이터와 함께 자신들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로그 기록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두고 갔습니다. 완벽하게 낚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거대한 상어는 낚시 바늘을 삼켰다. 함정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강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일만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태아그룹 회장실, 박만성 회장과 조상무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적힌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쳐온 가짜 데이터가 강서연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결정적인 한 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승리는 눈앞에 와 있는 듯했다. 조상무는 회장의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역시 조상무야.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해.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위스키 잔을 부딪혔다. 이제 저 계집의 숨통을 끊어놓는 건 시간 문제다. 셀레스티아 바이오가 부도 처리되고 나면 우리가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거다. 테아 바이오의 화려한 출범식이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강서연의 몰락과 자신의 새로운 성공을 동시에 그리고 있었다. 조상무는 의기양양하게 아첨했다. 모두 회장님의 희한 덕분입니다. 감히 회장님께 대적하려 했던 어리석은 계집의 말로를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마시는 달콤한 위스키는 곧 쓰디쓴 독배가 되어 돌아올 터였다. 같은 시각 TFJ의 작전실은 승리의 기쁨 대신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수진 전문가는 태아그룹의 서버에서 빼낸 로그 기록과 침입 경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완성했다. 완벽합니다. 침입에 사용된 IP는 태아그룹 미래전략기획실 소속의 서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해킹이 이루어진 시간,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 그리고 그들이 남긴 디지털 족적까지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백승철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다. 디지털 증거는 결정적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만성 회장은 분명 조상무 개인의 일탈 행위로 꼬리를 자를 겁니다. 우리는 이 기술 탈취가 박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의 몸통을 잡지 못하면 이 싸움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 즉 박만성 회장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모든 시선은 조상무에게로 쏠렸다. 그는 태아그룹이라는 성벽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성주에게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팀은 조상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전 계획을 수립했다. 정면으로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그의 내부에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심어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퇴근하던 조상무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만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그가 회장실에서 박 회장과 함께 프로젝트 키메라 보고서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저히 외부에서는 찍을 수 없는 구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박 회장은 당신을 버릴 것이다. 조상무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상대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부의 소행인가 아니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세력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승리의 당금에 젖어 있던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잠식당했다. 그는 자신이 박 회장의 방패막이로 쓰이다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의 불안은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두 번째 메시지로 인해 극에 달했다. 거기에는 그가 프로젝트 키메라 서버에 접속했던 시간과 IP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자신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으며 박만성 회장만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는 이성을 잃고 다급하게 박 회장의 집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TFJ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는 이미 며칠 전 조상무의 비서를 통해 그의 스마트폰에 최신 스파이웨어를 심어두었다. 지금 이 순간 조상무의 스마트폰은 그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작전실에 전송하는 고성능 도청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스피커 주변에 모여 숨을 죽인 채 역사의 심판이 기록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상무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다급하게 외쳤다. 박만성 회장은 그의 경솔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히 보고해. 조상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협박 메시지를 내밀며 누군가 자신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으며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했다. 박만성 회장은 메시지를 읽고는 잠시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오만함으로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조상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이렇게 꼴사납게 굴다니. 아직 강서연 그 계집이 발악하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작전실의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조상무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팀원들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한마디. 박만성 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잠자코 있어. 애초에 내가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당장 나가서 이 일을 조용히 수습해.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기술 탈취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작전실 스피커에서 박 회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끊어졌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팀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을 손에 넣은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수진은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과 진위 확인을 마쳤고 백승철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챙겼다. 강서연은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의 모니터에 떠있는 박만성 회장의 목소리 파형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저 파동 하나하나가 그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불의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백승철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요, 변호사님, 아직입니다. 왕은 스스로 쓰러지지 않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그의 목을 칠 시간입니다. 화살은 이미 관역의 심장에 명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전보를 울리는 것뿐이었다. 태아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가 오갔을 그곳에 지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근의 주가 급락과 정체불명의 루머에 불안감을 느낀 소액주주 연대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박만성 회장은 마지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위기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들을 쫓아내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걱정들 마시오. 시장에 근거 없는 소문에 우리 태아가 흔들릴 것 같소. 박 회장은 이사들을 향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강서연의 치졸한 복수극이라 여겼고 자신의 권위로 단숨에 짓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문 앞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재벌 저격수 백승철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아그룹의 수치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온 전쟁의 여신과 같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냐. 당장 끌어내지 못해 한 이사가 고함을 쳤다. 박만성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하지만 백승철 변호사가 그런 그들을 비웃듯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강서연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투자회사를 통해 최근 태아그룹에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확보하셨습니다.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강서연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이 전쟁에 입장권을 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은 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아 회의 속계를 기다렸다. 게임의 규칙은 이미 그녀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의가 재개되었고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할 만큼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박만성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대표가 아닌 태아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주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서두를 열었지만 그 내용은 곧이어 터질 폭탄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태아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태아그룹이 그러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TFJ가 밤을 새워 분석한 태아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보시는 것은 태아건설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은 조세피난처의 수십 개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강남의 한 유령 갤러리와 차명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돈 세탁에 사용된 계좌 내역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이 비자금의 관리는 누가 맡았던 것일까요? 서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 가득 박진우의 서명이 담긴 미술품 수입 통관 서류가 클로즈업되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박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아들의 모습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박만성 회장은 주먹을 부르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물론 이 정도의 비리는 대한민국 재벌계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아그룹의 부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만성 회장님께서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 즉 명백한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키메라 기술 탈취 사건 가해요라는 제목이 떴다. 그녀는 태아그룹 미래전략기획실 서버에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허니팟 서버로 침입한 모든 로그 기록과 IP 주소를 공개했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과 그 함정에 걸려든 범죄의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생중계되었다. 이사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저 계집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이다. 박만성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권위로 이 상황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발악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도 조작된 가상의 인물인지 이사회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리모컨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애초에 내가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박만성 회장과 조상무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직접 자백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패배한 늙은 맹수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았다. 그의 왕국은 그의 목소리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고성을 지르며 서로를 비난했고 몇몇은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태아그룹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서연과 백승철 변호사만이 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박만성 회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섰다. 육중한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히고 아비규환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녀는 길고 조용한 복도를 혼자 걸어 나왔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났다. 폭풍은 그녀의 등 뒤에서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가 나아갈 길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오후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태아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박만성 회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전국에 공개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영의 신이라는 그의 신화는 한나절 만에 산산조각 났다. 성난 여론은 들끓었고 태아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채 6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태아그룹 본사와 박만성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들이닥쳤다. 굳게 닫혔던 재벌가의 철문이 법의 이름 아래 허무하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압수수색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태아그룹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서류 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밖으로 실려나갔다. 다음 날 새벽 박만성 회장은 자신의 침실에서 체포되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로 향하는 그의 텅 빈 눈빛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다. 제국의 붕괴는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과 기술 탈취에 연루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태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만성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태아그룹은 방향을 잃은 거대한 난파선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모든 혼돈의 와중에 박진우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그 자신도 곧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공범이었다. 그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뒤늦은 후회와 지독한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성북동 저택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로비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서연을 만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를 맞았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차가운 다이닝 룸과는 달리 그녀의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밝은 공간이었다. 두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경이었다. 서연 씨, 제발. 진우는 그녀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재벌가에 세련된 후계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아버지가 무서워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줘. 당신이 선처를 호소하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 그는 횡설수설하며 애원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용서라. 그건 당신이 내게 구할 것이 아니라 법에게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착각하고 있군요. 당신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태아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이 말하는 나약함은 결국 당신의 탐욕과 비겁함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해요. 당신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그리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기회. 당신은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법원에서 발부된 이혼, 조정, 최종 확인서였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입니다. 나는 당신 가문의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들과의 모든 인연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내 마지막 배려입니다. 서연은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흐느끼다가 결국 아무런 희망도 얻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진 문을 보며 서연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법원. 서연은 백승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 판사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진 후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했다.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채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낸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사옥이 보였다. 테아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는 동안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가는 다시 비상하기 시작했다. 테아 제국의 몰락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제국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무겁고 질긴 족쇄를 끊어낸 그녀는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사건을 빠르게 잊고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되었다. 박만성 회장은 1심 재판에서 횡령 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10여 개의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그의 오만한 모습은 대중의 더 큰 분노를 샀다. 그의 제국이었던 테아그룹은 총수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고 여러 계열사를 매각하며 겨우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그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재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었다. 아버지의 공범이었던 박진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간신히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그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끔 강서연의 귀에 그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읽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반면 강서연과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테아그룹의 족쇄에서 벗어난 회사는 날개를 단 듯 비상했다. 한때 위장작전에 사용되었던 프로젝트 키메라는 실제로 최종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 바이오 업계를 뒤흔드는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혁신기업가로 우뚝 섰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 차를 몰아 인천의 작은 해변을 찾았다. 그곳은 1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꿈을 키울 때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종종 찾았던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다. 하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그녀는 지난 일 년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싸움은 고통스러웠다. 사랑과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픔. 세상의 모든 악의가 자신을 향해 쏟아질 때의 공포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배웠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다. 그녀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상념에 잠겨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백승철 변호사였다. 대표님, 아니 이제는 강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우리 TFJ 멤버들 오랜만에 뭉치기로 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쾌했다. 그날의 승리 이후 백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로부터 엄청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적한 한식당에 TFJ의 멤버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그들은 여전히 생사를 함께한 전우와도 같았다. 최민혁 팀장은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수진 전문가와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날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대는 계란으로도 치기 힘든 거대한 바위였으니까요. 김 회계사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그의 말에 백승철 변호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받았다.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 안에 작은 균열을 찾아낼 지혜와 그 균열을 끝까지 파고들 용기만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령관이 있었잖소.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가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셀레스티아 바이오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의 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 소리는 불의한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포처럼 들렸다. 한 달 후 강서연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단상 위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 속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지난날의 시련이나 태아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다. 이 영광을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모든 임직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인류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첫 다짐을 잊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흔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대답,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약속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채 타지 않았다. 대신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녀를 짓누르는 차가운 성벽처럼 보였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고 일궈낸 희망의 증거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완벽하게 되찾은 독립적이고 강인한 존재 강서연이었다.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부신 여명을 향해 조용하고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